네, 안녕하세요. 수학강사 이문빈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휘문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문고등학교야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역이 집합, 이제 x가 k 이하인 함수를 볼 건데 지금 주어진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도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2차 함수가 꼭지점의 x좌표가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주어진 정역에서 1차 함수가 되려면 무조건 k값이 3 이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k의 최대값은 3이 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이제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역뿐만이 아니라 치역도 뭐가 돼야 됩니까? 네, 공역도 k 이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지금처럼 k, k가 어디 위에 점이어야 되냐면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k를 대입한 값이 k가 나온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결과가 k가 된다,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 우리가 k는 지금 3 이하여야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마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이 막 엄청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 지금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해서 f 합성 g 역함수 3이라 그랬죠. 그럼 g 역함수 3이면 x에다 뭐를 대입해야 3이 나오냐 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암수 하나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2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f에다가 2를 대입한 거니까 결국 2 더하기는 3, 2 더하기 4는 6이 돼서 정답이 5번이 된다. 이 문제는 쉬웠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지금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점근선 x는 4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x축과 y축과 만나주니까 x축, y축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x축은 지금처럼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x축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프가 k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프 제대로 그려야죠. 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도록 그려야겠죠. 혼돈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을 a라고 그러고 이 점을 b라고 하고요. 두 점근선의 교점을 c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 직선이 이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죠. 그러면 이 유리함수 그래프랑 만나는 두 점은 서로 대칭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 말은 a가 x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y좌표가 0, b가 y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좌표가 0이고, c가 지금 4,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그러면 a의 x좌표는 8, 그 다음에 b의 y좌표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가 0, 마이너스 4를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k에서 2를 뺀 결과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k에다가 8 집어넣으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마냥 계산하기보다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 직선이 유리함수 그래프와 만난다면 그 두 점은 정확하게 이 C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 유리함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대칭의 중심 두 점근선의 교점부터 구하시면 마이너스 A, B가 되겠죠. 그리고 K 값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B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값은 보겠습니다. 함수 f 역함수에 대해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거냐면 두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 y좌표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결과가 a제곱 더하기 2가 될 거고, k값은 일단 0보다 크겠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고 당연히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k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랬을 때 나번 조건 f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고 했으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일 1이거나 아니면 1사분면이 아니라 이 오른쪽 위에 쪽이 마일부터 1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쪽 어느 다 결국은 어디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냐면 오른쪽 그림은 왼쪽의 최대값을 가질 것이고, 이 왼쪽 아래 그림에서도 두 개 범위 중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을 가지겠죠. 둘 중에 뭐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우리가 b가 아까 마이너스 a라고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그 결과가 4다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2가요. 4a 빼기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 값을 구하시면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럼 실제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네, 이 두 점근선의 교점보다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그림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a 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100 더하기 8 곱하기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에다가 2를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2 더하기 2는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마이너스 4 더하기 2가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f2에 넣어주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 2, 3, 4는 무난했습니다. 5번 문제. 지금 나와 있는 함수 x바에서 x로 갈 건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1, 2, 3, 4일 땐 1씩 더하고 5가 되면 다시 1로 회귀하는 주기함수죠. 그래서 2부터 딱 넘어가 주시면 2는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는 3 가면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 같은 경우는 5가 될 거고, 그리고 5 같은 경우는 다시 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또 다시 1은 2가 될 테니까 지금 결국 주기가 몇인 걸 확인할 수 있냐면 5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f가 115개가 있거나 아니면 f가 3개가 있거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3개 그으면 나머지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5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다. 그럼 그냥 f를 3번 가면 끝나는 거죠. 그럼 정답이 2에서 3번 간 5가 정답이 될 겁니다. 주기함수 문제였어요. 6번. 주머니 안에 1부터 10위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거 12개가 들어있는데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데 꺼낸 공에 적힌 수 중 3개 자연수만이 연속인 자연수라고 있습니다. 그럼 뭐 1, 2, 3, 2, 3, 4, 3, 4, 5 이렇게 꺼낸다는 거니까 4개의 공을 꺼내기 전에 꺼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 그냥 4개의 공 빼가지고 총 8개 공이 있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8개 공 중에서 우리가 4개의 공을 이제 다시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집어넣을 때 연속인 자연수 3개라고 했으니까 지금 양끝과 사이사이에 총 몇 개 자리가 있냐면 9개 자리가 있죠. 그쵸? 그럼 이 9개 자리 중에서 한 자리 여기다가는 이제 연속인 자연수를 넣고 여기다가는 연속이 아닌 자연수를 이렇게 넣는 거죠. 사이사이. 그러면 결국 우리가 9p2가 되겠죠?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즉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자리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 숫자가 1이고 여기 들어가는 게 2, 3, 4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8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9, 10, 11, 12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어떻게 뽑은 거냐면 지금 얘는 2, 3, 4를 뽑고 8을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 조건에 맞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70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이제 제 교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우리 반 친구들은 잘 맞았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7번. 8명의 이름이 각각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가 있다. 이 카드를 섞어서 8명의 임의로 나눠주는데 8명 중 4명만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카드를 받는데요. 그러면 일단 8명 중에서 4명을 선택하면 얘네들은 자기 이름이 적혔을 것이고 뭐 나머지 친구들 A, B, C, D라고 한다면 이 A, B, C, D는 자기의 이름이 적힌 카드가 아니도록 얘네를 교란시켜서 섞어야 된다는 얘기죠. 4명을 교란수녀라는 공식은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9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70 곱하기 9가 해서 630이다. 이거 수영도 그리시면 당연히 보일 수 있지만 이 수영도 그릴 시간 없습니다. 시험 시간에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 집합 x에 대해서 함수 f, x바 x는 역함수가 존재하고 1대1 대기란 얘기죠.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1은 3으로 가고 그 다음에 4는 2로 간다 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는 3이 f를 타고 그 다음에 f를 4번 타야 돼요. 지금 화살표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 화면 벗어날까봐 5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첫 번째 3이 갈 수 있는 친구는 누구한테 갈 수 있냐면 2와 3을 제외하고는 다 갈 수 있습니다. 1로 가도 되고 4로 가도 되고 5로 가도 괜찮겠죠. 근데 1로 가버리면요 1은 다시 3으로 간다 그랬죠. 그럼 3은 1로 간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4는 무조건 우리 2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4가 2로 가버리고 3이 4로 가는 경우에서 2가 이제 어디로 갈 거냐를 선택을 할 건데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능한 걸 한번 볼까요? 일단 1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문제에서
왜냐면 1이 결국 5로 가지 않기 때문에 안 될 거고 당연히 2가 2로 가는 것도 안 될 겁니다. 왜 4가 2로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3도 안 되고요. 그럼 나머지 남은 거는 4랑 이제 5가 될 텐데 4도 안 되죠? 왜? 왜냐면 앞에서 3이 이미 4로 가고 있어. 안 돼. 그럼 2가 지금 5로 가는 것도 지금 괜찮은 상황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5가 5로 가버리면 얘도 또 어때? 1대1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가 되는 상황도 안 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4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될 수 있는 경우는 5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3은 지금 5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럼 5 입장에선 남은 거는 뭐랑 뭐가 나냐면 1과 4가 남았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5가 1로 간다면 지금 남은 거는 여기 4만 남은 상황이죠. 밑에는 당연히 1만 남은 상황이고 그럼 어때요? 4가 우리 문제에서는 아까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2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2가 이제 5로 가야 되는데 이미 3이 5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밑에 것도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진과 같은 그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이 5로 가고 5는 1로 가는 이런 그림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문제에서. 미안합니다. 1이 이미 3으로 간다고 했죠? 1이 이미 3으로 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3이 5로 가고 그 다음에 5가 1로 가고 1이 3으로 가고 이제 2가 4로 가는 이런 그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2 같은 경우는 우리가 4, F3이 5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0, 그 다음에 F5가 1이라 했기 때문에 3이라고 해서 정답이 1번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그려놓고 안 되는 거를 지워나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9번 가겠습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실수 전체 집합인데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교점을 가진다.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알파 콤마 f 알파인데 얘랑 이제 g 알파랑 같은 알파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교점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밑에 있는 함수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지난다. 그럼 저기다가 뭐 넣어보란 얘기냐면 알파 넣어보란 얘기예요. x에다 알파를 넣었을 때 똑같이 교점이 되는지. 근데 알파를 집어넣어 보시면 kf 알파 이렇게 되고 더하기 1-k의 g 알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k로 묶으시면 f 알파 마이너스 g 알파 이렇게 되고 뒤에는 g 알파만 남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f 알파랑 g 알파가 같다라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면서 남는 건 뭐만 남습니까? y 좌표가 g 알파만 남아요. 그러니까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y가 g 알파가 나오니까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니은으로 갈게요. 니은 hx가 fx gx인데 hx랑 fx가 1대1 대응이면 gx도 1대1 대응이냐? 아니죠. 대표적인 얘가 뭐가 있습니까? x는 x 곱하기 1인데 x는 1대1 대응, 항등함수죠. x도 1대1 대응, 항등함수죠. 근데 1은 뭐가 됩니까?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또 정의역과 공의 각각 실수 전체 집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대1 대응 아닙니다. 디귿 갈게요. 사실 이 디귿 같은 경우는 합성함수가 1대1 함수면 소함수도 1대1 함수다. 이건 사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유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1대1 함수 정의를 쓰시면 우리가 원래 1대1 함수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의 이제 대우 있죠. 그거의 y값, 함수값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결국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g 합성 fx1과 g 합성 fx2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왜? 같은 숫자니까. 근데 문제에서 g 합성 fx가 1대1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값이 같으면 그 안에 있는 x1, x2가 똑같다. 이게 결론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시작할 때 fx1과 fx2가 같다고 시작을 했는데 x1과 x2가 같다고 나왔으니까 fx가 1대1 함수라는 것을 증명을 한 겁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서로 이렇게 다른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로 가는 거는 지금 f고 1로 가는 거를 이제 g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g 합성 f가 얘가 이제 1대1 함수라는 거는 이 x1이 여기서 지금 다른 곳으로 도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값에서는 이 f가 다른 곳으로 도착을 해야 서로 다른 곳으로 가겠죠. 그러면 f도 1대1 함수 아니겠냐라는 직관적인 느낌으로도 풀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완벽한 증명 방법. 왜냐면 이거는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왼쪽 거는 그냥 정의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정답이 된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10번.
기억년 디귿 보니까 이거 다 뭐하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왜냐? 이거 다 하나하나 팩토리얼로 다 고쳐달라는 얘기죠. n팩, k팩, n-k팩 이렇게 해주시고 곱하기 n-k팩 약분되네요. 그리고 밑에는 r팩, n-k-r팩 이 결과가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ncr, n팩 그 다음에 r팩, n-r팩 이렇게 될 거고 얘 이제 n팩 이렇게 날아가죠. 그 다음에 곱하기 위에는 n-r팩 그 다음에 n-r-k팩 되니까 얘도 지금 이렇게 날아갑니다. 근데 보니까 이것도 두 개 똑같고요. 지금 다 날린 것 같아요. 다 날렸는데 나머지 뭐만 남았죠? 밑에서 이제 r팩 이렇게 남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k팩 안 써줬는데 k팩과 k팩도 날아갈 겁니다. 그럼 결국 다 날아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됩니다. 니은 갈게요. 니은 n 곱하기 n-1 c1이니까 n-1 팩토리얼 그 다음에 r-1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 말은 두 개를 곱해주면 결국 여기는 n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r 곱하기 위에는 n-1 팩토리얼 밑에는 r 팩토리얼 n-1 r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 뭡니까? r이랑 r팩 되면서 얘는 이제 나눠지면서 오히려 r-1 팩토리얼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빼기 r 곱하기 얘는 이제 n-1 팩토리얼 그 다음에 r-1 팩토리얼 n-r 팩토리얼인데 이 결과가 0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틀리면 이게 약분이 안 되겠죠. 약분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럼 봅시다. 지금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r이랑 지금 n-1 팩토리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풀겠습니다. 나와 있는 결과를 일단 r-1 팩토리얼로 나눠줄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문제를 보니까 어때요? 지금 약분할 수 있는 경우를 보니까 지금 일단 n-1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이거 딱 나눠주면 이거 뭐가 됩니까? 이거 n 이렇게 되죠. 그리고 n-1 빼기 r 팩토리얼로 양변을 다 나눠주는 순간 여기는 n-r만 남고 여기도 n-r만 남아요. 그쵸? 그리고 r-1 팩토리얼은 다 나눠줄 수 있죠. 지금처럼. 그럼 나머지 식을 보면요. 여기는 n-r분의 n만 남고 얘는 이제 다 나눠졌으니까 1만 남고 저쪽은 n-r분의 r이 남았으니까 이거 0 맞죠? 네, 0 맞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도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 디귿.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n 곱하기 얘는 p예요. 조심해야 돼. n-1 팩토리얼 그 다음 밑에 거는 n-r 팩토리얼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이제 n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빼기 그 다음에 n-1 곱하기 위에는 n-2 팩토리얼 그 다음에 두 개 빼면 n-r-1 팩토리얼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n-2 팩토리얼 빠지고 n-1 팩토리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빼기 r 곱하기 n-1 팩토리얼 밑에는 n-r 팩토리얼이라는 겁니다. 이게 는 0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약분해 줄 거는 다 약분해 줄게요. 어떻게? n-1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여기는 n만 남을 거고 n-r-1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팩토리얼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럼 남은 식은 여기서 n-r분의 n 남고 뭐 똑같은 식이네요. 이건 1만 남을 거고 오른쪽의 식에서는 n-r분의 r 남을 테니까 이게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또다시 1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이 디귿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조건들은 그냥 단순히 뒤에 거 계산할 때 이제 문제 안 일으키려고 그냥 나온 거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뭐 객관식이 10번 가지고 다 이제 서술형이에요. 그쵸? 그래서 서술형 앞부분 좀 쉬울 겁니다. 합성함수의 역함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f 합성 g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계산할 때 f 역함수와 f는 지금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항등함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g 합성 f1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f1 같은 경우는 3이 되고 g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12 빼기 5니까 7이 정답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서술형 12번. 모두 1대1 대응이고 지금 역함수 존재한다는 얘기죠. f 합성 g 합성 f가 h라는 얘기니까 얘가 지금 항등함수란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f랑 g랑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g3이란 얘기고 결국 얘가 정답이 10이 됩니다. 이 문제 좀 중요한 게 fgh가 모두 1대1 대응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G합성 F가 I라고 할 때 이 조건만 주어진다면 두 개가 역함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무리함수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의 방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하였더니 이런 무리함수가 됐다. 그럼 일단 절대 평행이동만 하면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안 바뀌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얼마나 평행이동했는지 알고 싶으면 우리 시작점의 좌표를 관찰하면 되죠. 원래 0,0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더니 여기 나와있는 이동한 무리함수의 시작점의 x좌표는 루트 한 n값이 0이 되는 x좌표 2, y좌표는 6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m값이 2고 n값이 6이 되면 될 겁니다. 세 개 다 더하면 정답이 6이 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4번. 7개의 숫자 1, 2, 3, 4, 5, 6, 7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해 만든 4자릿수는 k라고 할 건데, 각 자릿수의 5의 배수이지만 7의 배수는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7의 배수인 거를 보이는 것이지만 7의 배수가 아닌 거는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가 5의 배수가 되는 거 풀 거고요. 그리고 5의 배수도 되고 7의 배수도 되는 거를 뺄 거예요. 그러면 5의 배수는 되는데 7의 배수는 안 되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곱이 5의 배수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4자리 자연수 중에서 누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5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5가 들어갈 자리 4자리 중에 한 자리 선택을 해주고, 그럼 5가 들어갔어요. 그럼 나머지 6개 남았죠? 6개 중에 3개 뽑아서 자리 나열해주면 될 겁니다. 4자리 자연수니까. 그럼 정답을 계산해 주시면요, 6, 5, 4, 124, 48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 5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가 되려면 5도 있어야 되고 7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5와 7 둘 다 소수니까. 그러면 5, 7이 들어갈 자리를 먼저 4자리 중에서 2자리를 선택을 해서 나열을 해주시고, 나머지 7개에서 2개 빠졌으니까 5개 중에서 나머지 2자리 또 뽑아서 나열해주면 되겠죠. 그럼 12 곱하기 20이니까 240, 2개를 빼주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40이 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숫자 1, 2, 3, 4, 5, 6, 7, 8이 적혀있는 8장의 카드인데 또다시 4장의 카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대. 뭐 아래 문제랑 좀 비슷한 문제인데, 가본 조건 일렬로 나열된 카드, 얘는 또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거죠. 합은 6의 배수다. 근데 6의 배수라는 거는 2의 배수도 만족을 하면서 동시의 3의 배수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의 배수라는 건 결국 합이 짝수라는 거죠. 그럼 합이 짝수라는 거는 이 4개를 뽑을 때 우리가 홀수의 개수에 따라서 바뀔 건데, 그럼 이렇게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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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이면 다 더했을 때 짝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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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에서 이제 우리가 결국 검증은 어떻게 할 거냐, 3의 배수인지 검증을 할 거예요. 일단 다 구해보겠습니다.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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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일 수도 있지만 홀수 개수가 2개면 되겠죠. 홀수, 홀수, 짝수, 짝수 이러면 되겠죠. 마지막은 홀수 4개인데 나번 조건 때문에 안 돼요. 나번 조건은 홀수인 숫자가 적힌 카드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홀수가 4개면 이웃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만 조사하면 됩니다. 뭐를? 2의 배수는 끝났고요. 3의 배수만.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결국 3으로 나누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나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머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좀 볼게요. 보시면 일단 지금 이렇게 홀수들이 있죠. 이 홀수들은 나머지 구하면 3으로 나누면 1, 0, 2, 1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4, 6, 8 같이 이 짝수들, 얘네들은 3으로 나누면 2, 1, 0, 2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이 홀수 2개 고르고 짝수 2개 골라갖고 이제 더할 건데, 또는 짝수 4개 더할 건데, 짝수 4개 더하면 그거 뭐 나오냐면 5 나오거든요, 나머지. 그럼 3으로 안 나눠지죠. 그럼 일단 이거는 답이 안 된다는 얘기고, 무조건 홀수 2개, 짝수 2개로 이제 답이 나오겠다는 얘기인데, 얘를 좀 뭐 해줘야 되냐, 노가다를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짝수 2개랑 홀수 2개를 어떻게 뽑을 건지 노가다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홀수 2개를 뽑을 건데 진짜 숫자를 뽑지 마시고 나머지만 보면 돼요. 어떻게 뽑을 수 있냐, 0, 1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뽑을 수 있냐면 0, 2 이렇게 뽑을 수 있죠. 그 다음에 1, 1 이렇게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 2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나오는 이 짝수 있죠. 이거를 2개를 더했을 때 결국은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0, 1 더하면 1이죠. 그럼 3의 배수 되게 하려면 지금 짝수 2개 더했을 때 나머지가 뭐가 돼야 됩니까? 2 또는 5가 돼야 되는 건데 5가 될 수는 없으니까 2가 되는 경우만 조사하면 되죠. 그럼 나머지가 2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0, 2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0, 1, 0, 2 이런 케이스가 될 거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0, 2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는 짝수 두 개 더했을 때 나머지는 1이 되거나, 그치? 나머지는 1이 되거나, 아니면 뭐가 돼도 돼요? 4가 돼도 괜찮죠. 근데 4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쵸? 그래서 지금 짝수 두 개를 더했을 때 나오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있죠. 뭐가 있냐면 2 이렇게 있습니다. 파란색을 봐야죠. 그리고 위에서는 일단 0, 2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밑에서는 0, 1도 괜찮지만 그 다음에 2 케이스도 괜찮을 겁니다. 밑에 1, 1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0, 1, 2,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맨 마지막에 1 더하기 2는 3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짝수 두 개를 더한 값은 0이 되면 지금 0이 나올 수 없고 3이 되는 방법은 있겠죠. 3이 되는 방법은 1과 2가 나오면 될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없겠죠. 그래서 각각 구해주면 정답이 될 거예요. 조금 케이스가 복잡하죠.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구하면 0과 1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두 가지죠. 1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0과 2가 되는 방법도 지금 일단 두 가지죠. 그래서 4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0과 2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거기에다가 0과 1이 되는 방법은 몇 가지죠? 한 가지야. 2와 2가 되는 방법도 한 가지야. 그럼 2 곱해야죠. 그럼 이거 뭐 나옵니까? 2 나오겠죠. 그다음 밑에 것도 1과 1 되는 방법 한 가지, 0, 1 되는 방법 밑에서 한 가지였고 2, 0 되는 방법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세 가지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1과 2가 나오는 방법은 몇 가지냐면 지금 얘 두 가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그쵸? 이게 0, 1 그쵸? 지금처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2가 돼야 되고 얘가 3이 돼야 되고 3이 돼야 됩니다. 착각했네요. 2, 0이 되면 안 되고 지금 2, 2잖아요. 그치? 2, 2가 돼야 되니까 얘도 한 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숫자를 잘못 쓰면 이제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2, 2고 2, 2죠?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을 했습니다. 2, 2를 뽑는 방법은 한 가지니까 2에서 2라고 해야 되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1 곱하기니까 2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 케이스 1과 2가 되는 방법은 얘도 두 가지이기 때문에 2에서 4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12가지가 나올 거고요. 근데 문제는 뽑아놓고 이제 그냥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홀수는 이웃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짝수 두 개를 먼저 나열하는 방법 두 가지, 그 다음에 양끝과 사이사이 세 공간에 홀수 두 개를 나열하는 방법 3p2를 써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2 곱하기 1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44가 정답이 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살짝 혼란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문제를 잘못 푼 게 아니라 2라고 쓰는 걸 2,0이라고 읽어버렸어요. 그렇죠? 2입니다. 2.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구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16번. 곡선 y는 루트 a x 빼기 1 더하기 b가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모두 지나고 했기 때문에 지금 1이라는 점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텐데 2, 3, 4를 지나려면 지금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경우가 1, b가 될 텐데요. 그럼 일단 a의 보호는 왼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0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 b의 보호도 당연히 0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y절편 보호 있죠. 0을 집어넣읍시다. 루트 마이너스 a 더하기 b도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항을 하면 루트 마이너스 a보다 마이너스 b가 더 크다는 얘기고, 당연히 지금 마이너스 b가 양수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을 하더라도 부등호 관계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관계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1, 4 분면을 지난다. 근데 지금 얘를 y축이라고 그러고 얘를 x축이라고 그러면 x 점근선이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b가 지금 양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b는 음수가 될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k 값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18이잖아요. 근데 1, 4분면, 4, 4분면을 지나려면 무조건 지금처럼 그려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18 k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b제곱의 값이 뭐보다 작아야 된다? 18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 마이너스 a도 덩 달아서 이런 관계가 완성이 될 거란 얘기인데,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0이 아닌 두 정수 a, b에 대해
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음수잖아요. A와 B가. 최대값이 되려면 결국 절대값이 더 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예 아싸리 B의 값을 설정할 때 마이너스 4라고 설정을 하는 거죠. 어차피 음수니까 절대값이 커지도록. 그러면 이 부분이 16이 될 거고, 그러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A가 16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6보다 크면 되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 15를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럼 걔는 이제 60이 될 거고, 스몰 m은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절대값이 가장 작아지도록 설정하면 되니까 b제곱이 18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b값을 마이너스 1이라고 결정하면 되는데, 그럼 이런 문제가 뭐냐면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거든요. 근데 a가 음수라 그랬는데 정수 중에서는 그런 애가 없죠. 0이 아닌 정수 중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마이너스 2부터 되겠네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건 안 되니까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절대값이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가 되면서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면 정답이 62가 됩니다. 넘어갈게요. 17번.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의 그림과 같이 일렬로 날된 8개의 좌석에 앉으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제 뭐 7명의 학생이 8개 좌석이니까 빈자리가 하나가 남을 거고요. 그랬을 때 뭐 경우의 수가 K인데 걔를 4팩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그럼 K가 뭐 4팩으로 나눌 수 있는 무언가인가 보죠. 가번. 남학생끼리는 오직 2명만 이웃하게 앉고 나머지 2명의 남학생은 다른 남학생과 이웃하게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남학생 2명 이렇게 같이 다녀야 되고 나머지 남학생 2명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좀 누가 서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의자가 설 수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나머지 여학생끼리는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다. 그러니까 3명이 다 떨어져 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빈 의자를 하나 놓고 싶은데 이렇게 맨 끝에 빈 의자를 놓는 경우, 이 4명을 앉히는데 여기 이렇게 빈 의자를 놓는 경우를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일단 빈 의자를 왼쪽 끝에 놓을 수도 있고 오른쪽 끝에도 놓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놓는 방법이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일단 문제에서 시작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제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뭉쳐있는 애들을 2명을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남자 2명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3명을 자리를 막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묶음한 애들 안에서도 자리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거를 전제로 깔아놓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팩으로 나누라고 했나봐요. 이렇게 바깥에 깔려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빈 의자 세팅하는 게 이제 끝에 세팅하는 게 2가지가 될 거고, 이런 상황은 무조건 이 A와 B와 X인데 얘네가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학생이 이 2자리 무조건 들어와 줘야 돼요. 한마디로 3명 중에서 2명이 선택이 돼서 나열을까지 완료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야. 여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그럼 여학생은 어디 앉아야 되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사이사이 못 앉고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리도 앉을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빈 의자 왼쪽에 앉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처음에 세팅한 끝쪽에 빈 의자라는 거는 이제 남자들만 앉았을 때 끝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3명 중에서 한 자리, 3자리 중에 한 자리 앉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3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2번 조건은 뭐냐? 위에가 전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빈 의자가 이렇게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럼 빈 의자가 있는 케이스 마찬가지 얘도 이제 2가지 일단 나오겠죠? A 왼쪽이거나 A 오른쪽이거나. 그럼 그때마다 여학생이 무조건 앉아야 되는 자리는 여기 자리는 무조건 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명 중에 1명 그냥 뽑으면 되는 거고, 거기다가 곱하기 이제 남은 자리 설정해 볼까요? 남은 여학생 2명은 어디 앉으면 되냐면 이 자리 앉거나, 그쵸? 또 어디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총 몇 자리? 4자리 중에서 2자리 선택해서 나열해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주시면 얘가 이제 72가 될 거고요. 그럼 1과 2를 더하시면 지금 몇 가지가 나오냐면 108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이제 4팩으로 나누라는 거니까 이 윗부분을 4팩으로 나눠버릴게요. 위에 거 계산하면 6 곱하기 6 곱하기 2니까 72거든요. 그럼 4팩으로 나눠버리는 순간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108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24가 정답이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18번. 문제가 이제 20번까지 있죠? 그래서 3문제만 풀면 끝납니다. 근데 문제가 좀 큼직큼직하게 다른 학교랑 달리 좀 어려운 문제가 조금 있어요. 18번 볼게.
일단 직선 y는 n이 두 함수 만났는데 절대값 나왔죠. 그러니까 절대값 나오면 우리가 뭐 확인해 줘야 되냐면 무조건 x축, y축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들어 올려야 되니까 얘가 x축, 얘가 y축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x가 3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가 이제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진짜 꿀팁입니다. 뭐가 좀 꿀팁이냐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그림 지금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들어 올려야 되니까 미리 뭘 그려줘야 되냐면 1일 때를 미리 그려주세요. 네, 어차피 들어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k 값이 6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 얘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들어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점근선 지금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이렇게 밑으로 있는 거죠. 그냥 통째로 들어 올리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위쪽으로 가는 그래프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f라고 그러고 얘를 g라고 하면 지금 fx의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gx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는데 이제 미지수있기 때문에 k값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 근데 문제 보니까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 x좌표가 정수인 모든 점의 집합을 a, b라고 할 건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개수함수 또 나왔죠? 그럼 n값에 따라서 그 개수가 달라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f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라. 첫 번째, fn이 3인, 즉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상수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y는 n이. 그럼 지금으로 봤을 땐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뭐로 풀어줘야 되냐면 수식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지금 나와 있는 거를 뭐죠? 저기 나와 있는 x-3분의 6 빼기 1의 절대값이 n이 되는 거를 관찰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값이 들어 올린 것도 있을 수 있고 들어 올리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n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이항을 해서 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어떻게 되냐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6이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정리하시면 x 값은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n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1 플러스 마이너스 n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거에서 3을 더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냐? n 값에 따른 x좌표를 내가 구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부터 가면 되겠죠. 그럼 1부터 가면 1에서 1을 빼면 안 되니까 1에서 1을 더했을 때 2분의 6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우리가 3 더하기 3에서 6이 될 거고 하나가 나옵니다. n이 2일 때는 2개 나오겠죠. 플러스가 될 때는 5가 될 거고 근데 2에다가 이제 n에다가 1 빼기 2가 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2개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정수가 나오고 있어요. 3일 때는 이번에 더하면 정수 안 나오죠. 분모가 4니까 빼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니까 0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4가 돼도 더해도 안 나와. 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 이렇게 될 거고 하나씩 계속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끝날 때까지. 5를 집어넣으면 이번엔 더해줘야겠죠. 그럼 4가 될 거고요. 6은 안 되죠. 그럼 바로 어디로 갑니까? 7로 갑시다. 빼야겠죠 이번에는. 그럼 1 빼기 7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돼서 2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x값이 차례차례 n값을 대입할 때마다 나왔죠.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7 이상부터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되겠죠? 그쵸? 8, 9, 10, 11이면 더하든 빼든 6의 약수가 되지 못할 테니까.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개수 말고 뭐를 합쳐줘야 되냐? 이 무리함수 그래프도 합쳐줘야 돼요. 그럼 이 무리함수 잠깐 한번 그려보시면 얘 0, 마이너스 1 지나죠? 그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가. 그래서 원래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얘가 네, k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요. 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야 되는데 얘가 이제 절대값으로 들어올리자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잘 오다가 그쵸?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일단 y좌표, 즉 n값이 1일 때 만나는 점 있죠. 그때 이제 뭘 알 수 있습니까? 들어올리는 거는 얘밖에 안 만나고 나머지는 어떻게? 들어올리기 직전이랑 만나면 된다는 거죠. 유리함수는 들어올린 거랑 들어올리지 않는 거랑 같이 만나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뿔마 n을 활용해 줬었잖아요. 근데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딱 몇일 때만 1일 때만 우리가 들어올린 걸 신경 쓰고 그 다음부터는 1인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일단 들어올린 게 1이 될 때가 그때 x좌표가 몇입니까?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면 돼?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루트 마이너스 kx 빼기 1 이 값이 n이 된다 라고 하고 풀면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n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주시면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양변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kx가 n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x 값은요 마이너스 k분의 n 더하기 1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또다시 여기다가 n 값마다 x 값을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1 집어넣어주면 이거 마이너스 k분의 4 나오죠.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k분의 9 나오죠. 그러면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분의 16 이렇게 차근차근 쌓일 건데 좀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게 1, 2, 3, 4, 5 하다가 갑자기 이제 팍 뛰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5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3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분의 뭐가 되냐면 지금 64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n값이 1, 2, 3, 4, 5일 때 이제 뭐 6일 때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이유는 문제에서 우리가 fn이 1일 땐 궁금하지 않고 3 또는 2일 때가 궁금하니까 일단 유리함수에서 하나는 나와 있어야 2가 되든 3이 되든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fn이 3이든 n이 존재한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 보면요. 6, 0, 마이너스 k분의 4니까 여기서 만약에 3개가 나온다면 k 값이 1, 2, 4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6, 0, 마이너스 k분의 4가 중복이 안 될 테니까 3개가 되게 할 수 있고 이 밑에 거에서 3개가 나오려면 9의 약수인데 k가 3이 되면 마이너스 3이랑 겹쳐버리니까 k가 9가 돼야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3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정답은 이제 1, 2, 4고 안쪽에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을 1, 2, 4고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 중에서 우리가 나번 조건도 같이 따져야겠죠.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나오도록 하는 그 n의 값이 18 이하라 그랬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4를 대입하고 9를 대입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1부터 대입하겠습니다. 1부터 대입하면 지금 2개 나오는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2개 나오는 거 뭐뭐 2개 나오냐면 지금 일단 여기 2개 나오고 여기 2개 나오고 여기 2개 나오고 여기 2개 나올 거예요. 근데 3, 4, 5, 7을 다 더하시면 뭐를 넘어가죠? 18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1은 안 돼요. 그럼 이제 2를 대입해 볼게. 2를 대입하면 지금 2개 나온 부분이 이쪽 2개 나오죠? 왜냐면 마이너스 k분의 9는 네 정수가 아니니까. 얘도 이제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 2개 나오고 이 부분 2개 나와서 2, 3, 5, 7을 더하시면 돼요. 근데 2, 3, 5, 7 더하면 18이니까 딱 18 되니까 이 괜찮죠? 네. 이번에 4를 대입하겠습니다. 4를 대입하면 여전히 얘는 2개 나오고 얘도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2개 나오고 얘도 2개 나오는 거죠. 그럼 얘도 똑같이 되겠네요. 2 나올 때랑 상황이 똑같으니까. 그럼 마지막 9를 집어넣으시면 이거 정수 아니니까 2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개 나오는 게 네 이렇게 2개 나와요. 나머지는 1개 나올 겁니다. 근데 2개 더해봤자 당연히 18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되는 2, 4, 9는 몇 밖에? 다 더했을 때 15가 된다. 이 문제가 좀 킬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정수라고 나오면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정의역이 2 이상 5 이하, y가 7 이상 16이야. 갑자기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왜냐? 이런 문제는 이렇게 네모 속으로 가둬놓고 1대1 대응된다 그랬는데 a 값이 음수라 그랬으니까 지금처럼 양 대각선이 되면 되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직선이. 그러면 결국 그냥 여기 있는 좌표 뭐가 됩니까? x좌표는 제일 작고 y좌표는 커질 거고 오른쪽 끝에는 x좌표는 5가 되고 y는 7이 될 테니까 그냥 대입이 아니라 직선의 방식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죠. x값 3 증가할 때 y값 9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더하기 22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값 b값을 구해라 라고 하시면 a는 마이너스 3 b는 20이다 라고 처리하면 됩니다. 갑자기 쉬워졌죠? 18번까지는 어렵다가 20번 얘도 딱 보니까 굉장히 쉽네요. 점 0,1을 지나는 유리함수의 점근선 x는 4, y는 2다. 뭡니까? 완전 쉽죠?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c가 4다. a가 2다. 0 대입해야죠? 그러면 c분의 b가 1이다 라고 됐기 때문에 결국 차례차례 써주면 a는 2, c는 마이너스 4, c분의 b가 1이니까 b도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네요. 뭐야?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20번까지 쫙 풀어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주의해야 될 만한 문제가 17번, 18번. 근데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글쎄요. 15번. 좀 노가다를 떴어야 했죠. 중간에 아까 하다가 글씨를 잘못 봐서 사실 응? 했는데 다시 보면 이거 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먼저 2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해서 그 다음은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합이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분류를 하려면 나머지를 보면 된다. 그럼 먼저 홀수가 되는 나머지를 각각 정렬을 해놓고 우리가 짝수가 되는 나머지 관찰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번까지 해서 네 나머지는
글쎄요, 모르겠네요. 네, 나머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시험 나오면 제 생각에 휘문고 학생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한 두 개? 많이 틀려도 한 두 문제, 적게 틀리면 한 문제 정도가 좀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휘문고등학교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여러분 모두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